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 루머에 대한 내용 정리와 랩터스 팬으로서 바라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랩터스 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 개인적인 팬심과 이제 뇌피셜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빈 듀란트, NBA에 손꼽히는 슈퍼스타가 팀에 트레이드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 사유가 좀 이상합니다. 자신의 절친인 카이리 어빙에게 팀이 맥시멈 연장 계약을 주지 않아 마음이 상했다. 이것이 본인의 입장이고요. 뭔가 석연찮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케빈 듀란트까지 트레이드 요청을 함에 따라서 이미 카이리 어빙으로도 골치가 아픈 팀인데 가뜩이나 팀 케미스트리가 더 망가져버린 브루클린 네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듀란트의 트레이드 요청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듀란트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 기간이 4년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드를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슈퍼스타들의 힘이 센 것이 이 리그의 법칙이라고는 하지만 갈수록 도가 지나쳐가는 느낌입니다. 또 듀란트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가고 싶은 행선지까지 꼭 찝어주는 디테일을 보여줬는데요. 재미있게도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팀들 각각 서부와 동부에서 1위를 했던 피닉스 선즈와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듀란트가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약 기간이 4년이나 남았다는 점 역시 듀란트의 트레이드 에셋을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의 사정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듀란트를 이용해서 더 높은, 더 많은 자원들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난 2년 전이군요. 제임스 하든을 영입하면서 다수의 픽을 휴스턴 로켓츠에 보냈기 때문에 리빌딩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윈나우를 바라볼 수 있는 올스타 선수 플러스 다수의 1라운드 픽을 네츠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고 많은 팀 중에 왜 랩터스가 듀란트의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급 트레이드 에셋을 요구하고 있는 브루클린 네츠. 따라서 다른 팀들도 이런저런 에셋을 요구하고 있지만 네츠가 바라보지도 않고 있고, 좀 네츠가 구미가 당길 만한 오퍼를 할 수 있는 팀은 포워드 뎁스가 풍부한 랩터스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또한 랩터스는 예전에 카와이 레너드란 슈퍼스타를 영입을 하면서 한 번에 우승을 해본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케빈 듀란트를 영입하면서 단숨에 우승을 노려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좀 많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케빈 듀란트를 영입하는데 정말 기둥을 뿌리째 뽑아야 된다는 것이 위험 요소입니다. 최소 1라운드 픽 4개를 브루클린 네츠를 요구하고 있는데 NBA 규정상 1라운드 픽을 2년 연속 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라운드 픽 4개를 넘기기 위해선 최소한 8년의 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 10년을 저당 잡혀야 되는 것은 큰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올스타급 선수는 받아야 된다는 게 네츠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랩터스는 최소한 시약함을 넘겨야 한다는 뜻인데요. 사실 1번과 2번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도 큰 부담인데 이걸 동시에 넘긴다면 영입을 해도 그닥 플러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츠 거기에다가 스카티 반즈는 무조건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반즈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딜을 고려도 안 하겠다는데요. 따라서 브루클린 네츠, 스카티 반즈의 오지 아누노비 1라운드 픽 4장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랩터스 팬분들이 지난 시즌 봤으면 알겠지만 신인왕을 거머쥔 데다가 랩터스에서 4호 옵션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역할들을 해낸 스카티 반즈 앞으로 더 얼마나 성장할지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듀란트 트레이드를 위해서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털어넣어야 하는 입장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랩터스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우승을 한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증은 해소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박성 올인을 하기보다는 선수들을 좀 더 천천히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많은 대가를 내주면 영입을 해도 굳이 랩터스가 우승 후보까지 오를 수 있을까라는 데는 좀 회의감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듀란트 영입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당장 랩터스 로스터를 보면 정통 센터 하나 없기 때문에 이런 로스터로는 우승을 바라보기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제 뇌피셜인데요. 이 모든 것은 브루클린 네츠의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토론토 랩터스가
케빈 듀란트를 원한다는 루머를 흘리면서 다른 팀들을 자극해서 협상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피닉스 선즈와 마이애미 히트도 케빈 듀란트 영입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런저런 패키지들을 제안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트레이드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뭐 카이리 어빙도 그렇고 케빈 듀란트도 일단 불락에는 올랐지만 트레이드 자체가 말 그대로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팀에 합류하면서 시즌 중 트레이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랩터스와 네츠가 실제로 어느 정도 협상을 했을 것 같긴 한데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요약하자면 듀란트라는 매력적인 매물이 있지만 우리의 플랜에 맞춰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랩터스가 지난번 우승 이후 전력이 많이 유출되었고 이러한 것들을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통해서 차근차근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듀란트라는 매력적인 매물이 나타났다고 무리하게 올인을 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공들여 키워온 선수들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실패한 도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는 제가 좀 속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랩터스도 이 딜이 끝났다는 거 어느 정도 좀 공식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트레이드가 오래 돌면 돌수록 선수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루머들을 빨리 정리해야 선수들이 좀 팀 케미스트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랩터스 팬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마사이 유지리는 트레이드를 할 때 굉장히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터뜨립니다. 지난번 뭐 파스칼 시아캄 트레이드 루머라던가 오지아노노 트레이드 루머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야기가 길게 나왔을 때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는 그런 랩터스입니다. 기타 소식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썸머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제프 다우틴, 랩터스와 투웨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론 하퍼 주니어와 제프 다우틴의 계약을 통해서 랩터스는 투웨이 계약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패트릭 무톰보가 피닉스 선즈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부임하면서 에릭 코우리가 랩터스 905의 새로운 코치가 되었는데요. 33살에 불과한 아주 젊은 코치입니다. 네, 이렇게 젊은 코치들이 많이 NBA도 G리그도 생기는 걸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대단히 멋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